울산에서 경주로 가는 대표적인 길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허곡에가 주된 통로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설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허곡에로 함께 가보시죠. 선바위를 지나 두동으로 가는 가파른 고갯길.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와,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망성입니다. 망성. 망성이요? 예, 요즘 태화강 교량이 있잖아요. 네. 그래 보면 참 생태가 좋은 곳이거든요. 요 대밭에 이제 원앙새 서식지고 네. 원앙새가 많이 살아요. 그럼 요 우리 울산 태화 바다에서 온 연어이죠, 연어. 네. 연어 산란지가 바로 여기. 정말요? 여기까지 올라와요. 가을에 그런 곳이 망성이라고. 네. 저 뒤에 망성마을이고. 예, 망성. 여기에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찾아온 거는 이제 우리 네. 오늘 저기 허곡에 네. 이리 가면 이제 두동 허곡에를 가기 위해서거든요. 저 보이잖아요. 저 뭐 채석장이 있고, 요 봉우리 있고, 요 산, 네. 이쪽에 연화산 사이에 보면 그게 이제 허곡입니다. 경주로 옛날에 경주로 넘어가던 고개. 거기 고개가 뭐가 있나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그 고개는 이제 저 고개는 역사 전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전설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선생님? 예, 한번 가봅시다. 네. 태화강을 건너고 망성을 지나면 시작되는 허곡에. 이 고개 너머는 경주 땅이었다고 하는데요. 김고개, 박고개도 아니고 허곡에로 불리는 지명의 유래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기가 네. 바로 허곡이네요. 예, 허곡입니다. 허라는 게 이제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헛되다, 네. 허망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신라 멸망 때 경순왕과 문수보살하고 관련되지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930년대에 신라가 망하려고 하자 이제 그 경순왕이 이제 그 신라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대책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아주 허름한 스님이 왔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잔치를 하면서 그래서 뭐 좀 홀대를 했는가 홀대. 그 사람은 사람이 허름하니까 스님이. 그런데 그래 했는데 그 스님이 나중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문수보살인데 오늘 뭐 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는 뭐 홀대를 받았으니까 그냥 뭐 갑니다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저 문수보살이 신라를 다시 흥하게 해줄 것이다. 믿은 이제 그 경순왕이 그걸 따라왔어요. 서랍없이 거기 따라왔는데 그 선이 그 얼마나 빠른지 걸어가는데 날아가는 것이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문수왕이 경순왕이 따라와 보니까 여기서는 스님이 사라져 버렸어. 휙 어둠져진 거지. 그래서 허곡이다. 보이지 않는다. 저 아래 망성도 경순왕과 관련된 지명인가요? 네, 그렇죠. 망성, 바라볼 망자, 별성자잖아요. 그래서 못 찾으니까 그 별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뭐 밤에 별밖에 안 보이더라. 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 또 찾았어. 어디서 찾았어요? 그 뭐 우리 이밤 근처에서 나타났다는 거지. 기쁘게 또 막 쫓아간 거지. 가니까 그분이 어디서 사라졌냐? 무거동. 무거동? 사라진 거예요. 없을 무자, 갈것자잖아. 그래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무거동이 됐어. 그때 무거리가 무거동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게 935년 초 그때 얘기입니다. 그에 망이 신라가 없었으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때는 이게 울산이라는 데가 신라의 입입니다. 입술이라고. 입이 없으면 사람이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다와 연결된 곳이니까 경순왕이 이 울산을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고개에. 그래서 이게 참 깃들어 있는 아주 역사의 고개입니다. 신라의 패망과 마지막 경순왕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듣다니 놀라울 뿐인데요.
허고개와 망성, 무고동의 지명이 신라의 패망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새롭게 알았습니다. 근데 양쪽 산을 보면요. 예. 저 산은 어떤 산이죠, 선생님? 요 산은 연화산입니다. 연화산, 연화. 연화요? 연화산 옛날엔 연화산이라고 그랬죠. 네. 이 산은 또 전설이 또 역사가 깃들어 있어요. 어떤 역사가 있나요? 연화상가라고 신라 향가 연화상가의 무대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신라 때 이제 요 밑에 선비가 네. 아주 살았어요. 선비가 청년 선비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라 독서 산문학과라는 과거에 그 이제 합격이 됐죠. 네. 수석 합격이 돼가지고 아주 크게 출세를 합니다. 네. 출세를 해가지고 그분이 이어서 이제 그 신라 귀족이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출세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장씨가 됐어요. 장씨는 이제 과거 감독관. 아, 네. 그 최고 이제 명예죠. 그래서 그 자기 처가에서 지은 노래가 연화상가라. 띵띵띵 노래가 참 유명한 노래인데 그래서 그 무대가 바로 이제 연화상가 고향이 된다. 연화산입니다. 연화산 저 산입니다. 이거네. 그래서 제목을 연화산가라 노래에 걷자. 지어라.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고려 말까지 전해와요. 계속 이제 과거 뭐 고려 때까지 과거에 합격이 되면 그 노래를 이제 금은고를 연주를 해가지고 춤도 추고 했다고. 연화상가라고 우리 이제 향가에 그 자료에 나와요. 신라의 역사가 허곡의 곳곳에 서려 있는데요. 조선의 발자취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주막. 허곡의 주막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 허구에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뭐가 있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주막이 있었죠. 주막. 주막이요? 바로 저 자리가 주막 자리거든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요 관도, 이 길이 아주 중요한 관도입니다. 관도. 또는 이게 지지 마을이거든. 네. 그래서 뭐 지지 주막이라 하기도 하고, 허구의 주막이라고 하고. 네. 뭐 그런 또 뭐 중리 이게 이름이 중리니까 중리 주막이라고 했는데 반대쪽으로도 내가면 올라오면 고개잖아요. 네. 저쪽 사람들 오다가 반드시 이제 여기서 쉬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기가요? 여기서 이렇게 길 따라 밑에 쭉 이래 저 천을 따라 가지고 중리 천을 따라 이래 울산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장현길이라고 장현 주막길이라는데. 네. 그 옛날부터 그 신라 때부터 그게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 처음 되는 산이 이래 산기슭이지 전체 산이었다고. 더운 여름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였을 주막. 참 정다운데요. 이곳이 유명한 이유 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물탕골 주막이라 물탕골. 물탕골이요? 물이 옛날에 폭포가 떨어져서 폭포가 쫙 떨어져가지고 저 앞으로 해가지고 저 물이 이제 이단 폭포가 있어요. 이단 폭포 팍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물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탕을 맞는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물을 맞으면 병이 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그 폭포 물을 맞고. 그다음 저 밑에 또 평상도 있고. 그다음에 저 뭐 이래 뭐 우리가 전이라든지 파전 뭐 이런 거 국수 이런 거 파는 거지. 국밥도 팔고. 그래서 이제 저 집이 뭐 있고 집이 부처인가 뭐 이런 초가집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고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쉬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요. 이 고개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원한 폭포를 보면서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물탕골. 일제강점기 때 신장로를 닦으며 사라졌는데요. 물탕골 주변 풍광을 노래한 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또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서요, 선생님? 있습니다. 뭐냐, 서기 1465년 그 조선 세조 때 그 전필제 김종직이 시를 남겼어요. 글을 남겼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때 경주에서 울산에 이제 병마평사로 부임을 오면서 여기 이 주막에 들러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쉬었다는 거예요. 쉬면서 이렇게 주변 경치를 그 시를 이제 이렇게 지어놨어요. 시인데 이게 뭐냐, 이게
김종주의 장현하 인가라. 요 옛날에 장현이라고 그랬어요. 길장자 고개잖아요. 거기에 인가가 있다. 사람 사는 집이 군데군데 있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제 울산서 30리를 쫙 일치합니다. 울산에서 요 서쪽으로 약 30km, 약 12km 좀 돼요. 네.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시가 이래요. 그 리의 홍도는 죽수가다. 리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 울타리잖아. 울타리. 울타리 밖에 붉은 복사꽃은 복사꽃이 피었고 봄이었어요. 그래서 죽수가다. 대나무 몇 그루가 이래 있다. 그런 집이 있는데 비비 우각은 한비화다. 이 비비는 비가 이제 가끔 이슬비 떨어지는 겁니다. 비가 떨어지는데 한비화다. 한가하게 그 꽃이 막 날려. 바람에 날리가 탁 이래 오는 길 주변에 꽃이 날리가 꽃이 몸이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그 참 좋다는 거지. 노홍하고는 아기독이다. 이 노홍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하구다. 이거는 이제 등에 이제 농구를 짊어졌다. 지게 위에 이거 뭐겠어요? 쟁기입니다. 쟁기. 보면 쟁기고, 그다음에 아이는 이 송아지입니다. 아이는 송아지를 탔구나.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손자를 보는데 집에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송아지를 태우고 송아지 태워가지고 가더라. 논에 가겠지요. 자미 시중에 쓰암가다. 이 자미는 두부로는 두부. 두부의 시에 나오는 쓰암이 바로 그 이제 바로 여기 이 집이다. 그런 멋진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또 시를 쓴 사람이 많아요. 이 경치가 참 아름답다. 네. 정말 옛날에는 더 아름다웠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 위에 손자를 태우고 논갈러 가는 노인네. 그림 같은 풍광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요. 허곡에로 가는 옛길에 있는 마을이 바로 지지마을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또 예. 어떤 마을이죠? 여기는 이제 지지마을입니다. 지지마을. 지지마을이요? 예, 뭐 지장마을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옛날부터요 3m 유명한 마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옛날에요 이래 이 허곡에를 넘어갈 때 이 마을을 다 거쳐갑니다. 중간에 도로 여기 도로 있잖아요. 여기 하면 네. 마을 회관 앞으로 지금 가거든요. 네. 거기서 이래 쭉 이래 좀 올라가면 네. 드디어 이제 고개 정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울산에서 올 때 여기를 거쳐갖고 그래서 뭐 장군들 옛날에 뭐 짐꾼들 또 가마 타고 가는 신부들 섹시들 시간 섹시도 이리 다녔고 그래서 아주 그 역사와 유래가 있는 길입니다. 그 허곡에가 진짜 울산에서 정말 중요한 도로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죠. 뭐 참 중요하지요. 그 이런 비탈이잖아, 비탈. 네. 옛날에 불편했지만 지금은 참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개를 우리가 다시 아름답게 갖고 가지고 참 울산의 그 더욱 아름다운 울산을 만드는데 하나 자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봤으면 합니다. 무심히 차를 타고 지나쳤던 허곡에는 아직도 선조들의 삶의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랐을 울산의 이야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